문제는 각계격파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이제 믿고 저는 좀 그 지도부들이 좀 세우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렇게 이번 가브로토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들 없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도 그렇고요. 오직 답답하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이 소수방에서도 제가 틀었잖아요. 가브로토테 그 국민 TV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져다가.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들이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은 노동자잖아요. 노동자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건지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힘내십시오. 현장에서 뛰고 있으신 만큼 저도 안에서 또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호남에 살고 있지만 이제 남 일 아니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러니까 묻혀서는 안 돼요. 묻혀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청년들 갖고 장난질 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사업주들 제발 그 어린애들 갖고 어린애들이 뭘 하겠냐고. 그 애들 가지고 돈 몇 푼 지어주면서 그런 장난질 좀 안 했으면 진짜로 막는 애들도 그렇고 서 있는 애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돈 50만 원 주면 도덕적 해이가 온다며. 그러니까 서로 다 힘든 거죠. 그 아이들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기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보면 아는데 자기 아버지 버리고 자기 작은 아버지 버리고 다 이러는데 또 거기도 나름의 또 갑으로 톡톡하게 이게 대도시라면 모르겠는데 그 동네도 역시 지역사회잖아요. 몇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쵸? 또 그러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해갖고 세워놓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말하는 거 보면 나는 그것도 또 웃기네. 다 우리 자식이죠. 우리 자식이고 우리 동생들이고 다 이거지. 우리 동생들이고 우리 조카들이고. 나는 이런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창조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이 그만두고 그 아이들 스스로 우리가 자각을 한 거네. 반성을 하고 이게 무엇인지 단돈 몇만 원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분들이. 아, 말 또 빨라진다. 말 빨라진다. 아, 오늘은 그래도 좀 시원시원하게. 오늘 내가 갑을 오토텍 잡은 거 잘한 것 같아. 언젠간 하려는데 공부가 부족하니까 갑을 오토텍이 뭔가 하고 보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청년 이야기 딱 들어가니까 아, 이건 아니다. 제가 원래 청년 시사 전문이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창조는 파괴를 통해 한 것이다. 노조는 오히려 정규직 신입 채용 사는데, 그렇군요. 음, 그렇죠. 무슨 창조경제는. 별로니까 창조경제. 아니, 그리고 또 유연적 뭐죠? 탄력적 근무? 유연한 근무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거 어젠가 제가 방송을 어젠가, 그제구나. 그제 방송을 했었는데, 아니, 성과급여제 해놓고, 아니면 공무원은 임금 피크제 해놓고, 그 뭐, 신한은행, 그 다음에 하나투어, 이거 보면서 몇 년 후에는 8시간 이상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는 동네는 촌스러운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우리 대빵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정말 아니다. 가버는 지난 50명 뽑았다. 노조 욕으로 2년 동안.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혹시 이쪽 사정을 잘 아시면 그 청년들을 처음에 관리직으로 뽑았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관리직으로 뽑았다가 뭐 3개월 동안 인턴직을 시키고 그래서 생산직으로 애들을 뿌렸다 이런 이야기가 뭐예요? 음. 제가 화가 났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애들 한마디로 사기 채용한 거 아니에요? 사기 채용이잖아요, 이거는. 생산직으로 하면 애들이 안 오니까 관리직으로 했다. 대체 인력?
아, 그럼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 파업 기간에, 그러니까 파업 기간에 기존의 기술자들이 빠지니까, 기술자 생산직 직종 그 사람들이 빠지니까 애들한테 2030 세대들한테, 아, 너희들 우리가 관리직을 뽑은다. 3개월 동안 인턴 생활해라. 관리직 뽑는다 해갖고 들어오니까 3개월 동안 인턴 생활해서 한다 하면서 이제 그 빠진 곳에 생산직 애들을 생산직으로 해갖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노조가 완만하게 해결되면 이 아이들은 그냥 싹 해고. 아, 안녕하세요. 치킨 사내꺼님. 페이는 이제 말 그대로 열정 페이 주는 거고, 페이는 열정 페이 주는 거고. 예, 참 한마디로 갖고 노는 거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 관리직이 많아요. 원래 그런다? 원래 그런 거 없죠. 만든 거죠. 불법적으로 만든 거지. 원래 그런 거면 안 되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관리직 뽑은다고 하면 이제부터 좀, 그러니까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네. 상당도 조합에서 많이 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같이 이제 글만,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거 글만 연구하고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거, 이런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되니까. 상담. 대체 인력은 노조가 파악하면 뽑을 수 있죠. 그런데 뽑는데 원래 목적대로, 그러니까 생산직을 뽑는 게 아니라 관리직이라고 속여서 얘네들 인턴으로 한다면서 이제 나중에 너희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본질은. 잠깐만. 그쵸? 대체 인력을 뽑는 거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포커스를 흐리지 마세요. 포커스를 흐리지 마시고. 네. 아, 파업할 때 대체 인력 뽑는 것도 불법이다. 그렇네요. 그래,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이런 이야기 해줘야 된다니까. 관리직 미끼로.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파업할 때 대책 인력 뽑는 것도 일단 문제지만, 불법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어린애들한테, 2030 애들한테 사기를 쳤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화가 난다니까요, 진짜로. 그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화가 나는 건 그거예요. 애들 요새 취업하면 한장을 해요. 진짜 취업 때문에 목숨 걸어요. 진짜 살려주세요 그래요. 살려주세요. 취업 때문에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요. 살고 싶어요 그래요. 살고 싶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무엇이든 해보려고 들어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 애들일 겁니다. 어른들이요, 우리 기존 기성세대, 그러니까 저 윗세대들에서는 이 심각성을 몰라요. 애들이 어떻게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 공부하고 있구나, 취업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데, 이 애들이 막 쌓여있는 거는, 그 쌓여있는 제의식, 내가 뭐 하면 이러면 안 돼. 근데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럼 알바하면서 섞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감정적인 그거를 아무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있는 애들이 이따가, 여기 뭐 있구나, 생산지가, 그래, 또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소개서 고쳐 썼겠어. 자기소개서 고쳐 쓰고 뭐 하면서 했었겠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거울 앞에서 면접 연습한다고 막 이랬을 거, 옷도 이렇게 입어볼까 저렇게 입어볼까, 면접책 사서 요즘 애들 어떤 줄 아세요? 면접 한다고 하면요, 아, 의상은 어때야 돼, 그런 기본 지침서까지 있어요. 그런 기본 지침서까지 보면서 한다니까요. 아, 옷을 입을 때는 단추를 살짝 어떻게 하고, 아,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제 취업의 미끼로 이렇게 이용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니까요, 저는. 얘네들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뽑아만 준다면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하면서 다 정보를 구해요, 자기가. 그 과정을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애들인데,
근데 이제 뉴스 프레임을 항상 성과 악 이런 식으로 이양 대립 구조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또 난 정말 화가 나는 게 그거였어요. 가불 오토텍이 솔직히 에어컨은 그거 만드는 거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이번에 통해서 알았지. 근데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했다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너희 가만히 있으라. 이거 세월호 때와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 가만히 있으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해라. 우리는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세월호 때 이후로 우리의 사고는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다. 기억하겠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나 엄마니까 그 엄마의 마음으로 불쌍해. 그런데 기억만 하면 될까요? 기억하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다른 이야기가 됐죠.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건 같은 줄기입니다. 불쌍한 게 아니죠. 불쌍하다는 접근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불쌍하다는 감정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당할 수가 있다. 내가 당할 수 있다. 내 직장에서 내가 당할 수 있다. 내 아이가 여행 가다가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불쌍하다? 도와줘야 된다? 누가 누구를 도와요? 누가 불쌍해요? 그분들은 오늘 조금 빨리 일을 당한 거고요. 당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그 일을 당할 사람들인 거예요. 내일 당할 사람이 오늘 당할 사람한테 불쌍하다고 한다고요? 그런 식의 논리는 아닌 거죠.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까요? 시장주의자님, 왜 여기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까요? 규제를 많이 풀어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기업이 기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사회적 기업이라 뜨는 것은요, 그 기업이 벌었던 이윤만큼 베풀 수 있는 게 혜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 돈을 벌게끔 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경영자가 잘나서? 저는 그렇다고 믿지 않아요. 아, 너는 안, 자, 규제 무엇을 풀어줬나요? 규제 무엇을 풀어줬나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내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당신은 블랙이야. 오지 마. 빰빰빰빰빰빰. 오늘 몇 명이지? 제가 웬만하면 블랙 안 하거든. 예. 참 오랜만이네. 그때 2명 연속으로 하고. 시비 거는 사람 있어. 아니 규제 풀어준 게 한두 개냐고요. 규제 풀어준 게 한두 개 아니냐고요. 한두 개냐고. 우리가 그 생리대 때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잖아요. 생리대. 애들 생리대 여자애들 가난 애들 생리대 없어가지고 신발 깐착으로 한다, 수건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그쵸? 그때 보면서 알잖아요. 세금 혜택 받은 거 다 알잖아요. 부가세 하는 거. 와 그런 거 하나가 다 규제 하나 아닌가? 그럼 나보고 그걸 다 읊으라고? 그걸 나보고 다 읊으라고? 다 읊으라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응. 인터넷만 찾아보고 뉴스만 팔아도 기업 규제 기준이 뭐였나 알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 10명 됐어요. 뭐야, 나 순간 스피치 한 거야? 제 꿈이 10명만 모이면 스피치 하는 거였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피치가 저절로 됐네. 흥분하면서 스피치를 안 하는데, 요즘 친구들 많이 깨이고 있어요. 성주가 그래서 성공 한 것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역사회에서 그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젊은 지역들, 청년들 모여서 아이디어도 뜨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좀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걸 좀 바꿔보려고 지금 저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지역 시민단체의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중앙 집권적이에요. 지역부터 바꾸고 그것들을 연대를 해야 뭔가가 바뀌는데 정권 바꾼다 이런 이야기에 논리만 빠져 있어서 중앙에 뭐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데모하고 이 정도에서만 그친다는 거죠. 저는 이거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거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들의 공동체를 조금씩 만들고 이들이 연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탄탄한 뿌리가 되고 그래야 이제 중앙정부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쇼에 그냥 쉽게 말하면 조중동 프레임에 맞춰서 이때 데모하자 이때 이거 터졌으니까 데모하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되면 안 된다니까요.
각자의 해들은 다 많아요. 근데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는 그냥 촌 문제고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얼굴에 불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믿는 거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지역 언론도 죽어버려요. 지역 언론도. 지역 언론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 지역 언론도 어떻게 보면 그냥 중앙 언론으로 따라가 버려요. 이래서는 제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도 해결 안 되겠지만 각자가 있는 각각의 문제들도 다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시민단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지역 문제. 그리고 지역 문제에 관심 갖다가 성주 이런 이야기 있으면 그때 연대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서 같이 해라. 이거거든요. 지역은 아직도 보도에서 깔고 있는데 돈 없다 하면서 청년들한테 줄 돈 없다 하면서 아직 기본조례도 안 정해져 있고 청년 문제 심각하다고 하면서 청년이 없어서 청년 정책을 못 하겠대요. 청년 정책을 만들어서 청년을 유입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 없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못 하겠대요. 50만 원 주는 게 아까운데 보도 연석을 아직도 깔고 있어요. 아, 예.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제 지역 그 공무원들과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지만 오마이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고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화가 났던 거는 딱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구의역 사고 났을 때 제가 이제 청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청년 대표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최고위까지 되었는지 뭐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는데 지금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전 구의역 사고 났을 때요. 각 당 그 청년 대표회에서요. 성명서 낼 줄 알았어요. 솔직히 성명서 낼 줄 알았어요. 청년 대표라는 문제를 과거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얘네들은 다 당의 논리에 빠져 있다. 당의 논리에 다 빠져 있다. 각 당의 이익. 내가 여기서요 어느 정도까지만 선을 갖겠다. 이거 아닐까? 라는 생각.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의 논리를 초월한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대선 전에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 한 네다섯 명만 지역사회에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지금. 솔직히. 왜 그래요 갑자기 왜? 그렇죠. 왜 무슨 일 있어요? 순간 스피치 네네. 제가 원래 10명만 넘으면 스피치를 해요. 우리 바돌키드님이 장난치는 건 아니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 아니고 바돌키드님이 자주 오셨어요. 오셔서 이런 이야기 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약속한 겁니다. 10명 넘으면 스피치를 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스피치를 하는 거고요. 장난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일단 이게 하트가 쳐지니까 오해가 생겨. 나 이거 하트를 좀 풀고 싶은데 아프리카에서 이러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들어왔으면 인사는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시면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합시다. 네. 내 방인데 내가 금치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 그냥 하트를 치니까 응. 아마 연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연자 때문에 하트 쳐질 수도 있어. 안 치키네. 그러니까 미치겠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해남 지역부터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큰 그림을 그리면 안 되니까 머릿속엔 큰 그림은 있대. 작은 일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 사람을 못 만나겠어. 사람을. 엄한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른들이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 유전 민달팽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시에.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서울시 중심의 것에 뭐 주택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땐 그래요. 그런데 지역사회 청년들 그러니까 제가 있는 해남, 완도, 진도, 강진, 나주, 영암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이 사람들이랑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은
좀 괜찮은 걸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연계해서 이제 경상도, 충청도 연결 수 있다면 이게 하나의 강력한 청년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청년 최고위를 압박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아마 전 대선 되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방송에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하소연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줄지는 모르죠. 그래야 청년 문제는 해결돼요. 청년 대표에 몇 명 있는 거 이거 일종의 포퓰리즘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아이들 걱정이죠. 그리고 적어도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엠퍼 세대 뭐 이렇게 불릴지 몰라도 저희 다음 애들은 그런 거 안 불려야죠. 똑같이 토익 책 이만화 두꺼운 거, 수험서 이만화 두꺼운 거. 저도 공무원 수험 준비를 했거든요. 공무원 수험 준비를 했는데 보통 두께가 이 정도 해요.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뒀지만 보통 두께가 이 정도 해요. 이런 책을 보는 게 이런 책 한두 권만 있겠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세상 공부를 좀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다가 좀 늦깎이 공무원 준비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이쪽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세상을 좀 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애들이 책이 좋아서 이런 책을 좋아할 리도 없잖아요. 이런 책은 솔직히 정말 괜찮은 인문학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취업하기 위한 책 공부잖아요. 취업하기 위한 공부. 그리고 조잡해요. 학원에서 만든 책이라. 그렇죠. 조잡해요. 그리고 좀 스타 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진이 붙으니까 책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학원에서 나눠줄 때는 굉장히 조잡하게 나와요. 그런 책도 애들이 사로잡혀서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리고 그걸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조카한테는 이런 세상 만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안정된 그 수입 보장이라는 그 허울 좋은 말에 너무 자기 인생 낭비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낭비거든요. 분명히 낭비거든요. 세계사적 흐름으로도 이제 곧 있으면 버블이 한번 더 낄 겁니다. 왜 미국이 극단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면서 이렇게 무기 사업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미국의 주요 수입은 국방이에요. 국방, 무기 판매예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커왔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역사가 있고.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발아가고 있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경제가 뭔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여파는 예전 2008년보다 더 심각하게 올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은 공무원? 공무원도 더 이상 안정된 수입 보장 못 해줘요. 공기업 이미 96%인가요? 96%인가? 이야기 들어왔잖아요, 이미. 유연한 근무제. 그런데 이 프레임을 빨리 깨야 되는데 이 프레임을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신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가 2030을 지배하고 있다. 난 이거 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 공무원 되고, 뭐 구급직 공무원 되고, 7급 공무원 되고, 아, 내 상을 윤택해질 것이다. 그거 소수예요. 정말 소수예요. 소수. 몇 퍼센트. 그거 들어가는 애들. 근데 공무원은 또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 개혁 소리 계속 나오고 몇십 년 전부터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공무원 개혁 만약 정권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무원도 개혁됩니다. 그걸 건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제 기준에 보면 인생 낭비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그 시간에 그렇게 취업 그 안정된 그걸 하기 전에 여기부터 좀 뜯어 고치자. 이거죠. 그 시간에. 그러면 뭐라도 된다니까요. 수입은요, 수입을 쫓아가면 수입은 안 생겨요. 근데 수입을 버리는 순간 내가 하고자 하는 저절로 인맥이 형성되고 인맥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인맥이. 결국 인맥이. 아, 천만 원, 이천만 원만 못 벌면 어때요? 요즘에 그리고 또, 그렇죠. 아, 의료보험 10조 이익? 아, 그래요? 나 이것도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진짜 요즘에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사회과학 책은 있는데, 의료보험 10조 이익이라고? 그래, 이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까. 그리고 연금제도에도 문제가 좀 있고, 연금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의료보험이 10조 이익이랬더라? 그러니까
이 책을 버리니까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 이 책을 버리니까. 나중에 나중에 의료보험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 섹션을.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러니까 그냥 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문 같은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헬조선이나 프레임을 조중동에서 걸었다. 그러면 이 헬조선에 대해서 다양한 신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상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네다섯 개를 다뤄요.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떻게 프레임을 걸고 있고 이 내용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달고 있는지. 혼자서 지금 이 짓을 이제 7월달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짓을 7월달부터. 저번에 성주도 그랬거든요. 외부 세력 프로그램 갔을 때 방송 나오자마자 제가 했던 게 뭐예요. 외부 세력 정의 좀 해봐라. 외부 세력 정의 좀 해봐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바로 그날 바로 당일날 외부 세력 정의 좀 해봐라. 사드는 사드는 분명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다. 그러면 헌법상 보장한 대한민국에 거소 주소가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당연히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는 외부 세력이 했을 때 이 외부라 할 수 있는 중국인 봤냐 러시아인 봤냐 이거였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조중동에서 조선일보에서 지명한 4명이 다 성주 원주민들이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통진당으로 걸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들에 농락당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주로 하는 거는요. 우리 아프리카 TV에 기존에 이제 진보적인 발언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는 약간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은 어쩌면 통찰력적으로 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륜이 있으시니까 이걸 좀 오랫동안 보니까.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제 나이가 예,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글 공부를 했어요. 글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맥 파악이 빨라요. 그 문맥 파악을 하면서 대조를 이루는 걸 남들보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은 얘는 뭔데 신문을 읽고 있지? 이러다가 이제 보다가 지루하니까 나가버리시거든요. 근데 원래 방송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 비교를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캐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팩트TV나 이제 망치부인님 같은 경우는 통찰력으로 하시잖아요. 큰 그림을 보시고 거기서 이제 넓게 보시지만 저는 한 프레임을 잡으면 그 프레임을 팝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가볼 오토텍도 그렇고 전기세도 그렇고 가볼 오토텍도 아까도 그냥 판 게 아니라 가볼 오토텍 영상 보고 진보와 보수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프레임을 걸고 있는가 비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넓게 보지는 못하니까 넓게 아직 그림 볼 수 있는 연륜이 없으니까 제가 그 정도는 없되고 예, 한 프레임 팝니다 그냥.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아침 9시부터 하니까요. 지금 월목금은 이제 랜덤 방송이고 나머지 화수토일은 9시부터 12시까지니까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주요 그러니까 프레임 거는 것들. 월목금. 나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는데. 오, 역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역사적인 그렇죠 바돌키드님 반가워 나 눈물 날라게 바돌키드님한테 내가 항상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한 사람의 목소리는 허공에 부딪혀 흩어지겠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 정체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했었거든요. 한 달 넘으니까 8월 달이니까 진짜 눈물 날라거든. 우리 정체 기반 합시다. 정체 기반 하게끔 만들어 봅시다. 여론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저중동 프레임에 흔들려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저중동 프레임을 그러니까 제가 깨는 거예요 하나씩. 오늘 너 그 이야기 하냐? 오나 좋다. 그래 내가 그 받아줄게 하고 네 프레임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진보적, 그러니까 제 말로만 하면 이제 공신력이 없으니까 공신력은 다른 신분들 해서 어떻게 똑같고 어떻게 다르고 있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주위에 좀 알려주세요. 주위에 좀 알려줘서 휘둘리지 않게끔, 사람들이. 저번에 또 이제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주 편의점 사건. 제가 같이 읽었던 게 신한 프레임 걸었던 거하고 똑같다. 그 조성호 사건도 안산 사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끔 프레임 걸어놓은 것들을 깨자. 특히 지역 프레임 걸은 거. 제가 아무래도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민감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주 편의점에서 같이 땄던 게 나주 고종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주 편의점 가면서 나주 고종석을 걸어버리더라고. 지역 프레임을 걸어버리더라고. 똑같죠. 저번에 이제 신안 지역에 있었던 신안이라고 하면서 같이 풀었던 거 선마을 여교서 폭행 사건도 신안 걸으면서 신안 걸면서 또 뭐였어? 신안 뭐 성노예 사건 섬노예 사건 소금 이야기 계속 깔아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걸어버리는 거. 이런 지역 프레임들 깨야 된다. 이런 거. 특히 제가 제일 잘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역 프레임을 어떻게 걸고 있는가. 요즘에는 안산을 잘 걸더만요. 안산을 잘 걸어요. 계속 프레임 보고 있으면 안산을 잘 걸어요. 지역 프레임. 안산을 왜 걸 걸까요? 안산을 왜 요즘에 잘 걸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분명 거기는 새누리당 지역구도 있어요. 새누리당 지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을 잘 걷는다. 거기는 우리 알고 있겠죠. 세월호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세월호 여론이 있으니까 그렇죠. 세월호 여론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세월호 여론. 보시라니까. 신문을 보면 그게 보인다니까. 보면은 어느 지역을 프레임을 잘 걸고 있다 그러면 그 프레임을 걸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요즘은 계속 이제 성주는 이제 대놓고 이제 말 못하니까 또 살짝 물타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또 보면서. 그리고 성주 주민들이 굉장히 전략을 잘 짰어요. 이번에. 그리고 특히 백악관 10만 서명은 와 진짜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 백악관 10만 서명은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 성주 구민이 4만 5천이래요. 4만 5천 정도 된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접속해서 뭐 이렇게 10만 서명할 수 있는 건 3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7만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7만 넘지 않았어요? 7만? 8월 10 며칠까지인데 14일까지인가요? 아마 그런데 7만 지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고향이 신안 하이도예요. 하이도. 그러면 이제 조만간 전 10만 될 것 같아요. 청와대가 안 되니까 이제 백악관을 압박하겠다는 전략 좋아요. 네. 그렇죠. 지금 7만 넘었죠. 지금 오늘은 확인 안 해봤는데 어젠가 그래 보니까 7만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외부 세력 의논할 수가 없겠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한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보는 게 좋은 게 김재동 씨가 진짜 멋진 사람이더만요. 김재동 씨가 거기 성주 내려가서 했던 거 함께 잠깐 이제 함께 보실까요? 응? 그 여론이 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겁을 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뭐 이거 갖고 뭐 저작권을 모르겠어요. 따질게요. 분석하면 되니까. 잠깐만요. 유튜브에서 어제 봤는데 김재동 씨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헌법 운운하는데 이 양반 우리 전라도 말로 이러거든요. 야무져. 야무진 사람이에요. 야무진 사람. 김재동 성주 치면 되나? 팩트에서 했던 건데요. 아니야, 이분은 국회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계속해서 주위를 북두다니는 사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국회는 비록 그것이 정의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김재동 씨를 이제 진리할지라도 많이 응원하려고. 세월호 때도 권력이 그랬지만 싫어하는 말을 했던 그 사람 사람, 멋있는 사람.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사기를 올려주고 국민의 사기.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또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이제 비로소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팩트TV에서 했던 건데.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깜짝의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안 나오네. 자, 이렇게 광고해줬으니까 저작권 이제 묻지 않겠죠? 꼼수, 나는 꼼수. 아, 잘생겼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이 억수로 덥지요. 날이 억수로 덥지요. 네. 아이고 더운데 다들 고생 많습니다. 예, 말투를 들어보니까네 외부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 보신 이재동 선배님은 제 고등학교 5년 선배입니다. 달성고등학교 5년 선배입니다. 네, 아이고 영감제에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 소리 좀 켜드릴까요? 네, 억수로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영천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차 타면 45분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맨날 아이고 엄마는 안 물어보면서 성주가나 그랬는데 어쨌든 저 옆에는 잘 안 보이죠 제 얼굴. 네, 그거가 좋은 자리입니다. 얼굴 잘 안 미는 데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애들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한테 박수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아따 북좀 그만 치있어 힘들겠다. 그래 북치가 뭐 왜 연락하노. 자 어쨌든 저는 뭐 오늘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크게 많이 없고요. 또 제 얘기 또 길게 들어봐야 이거 날 더운데 또 왜 하겠습니까. 그냥 성주 이렇게 내려가다가 억수로 이거 먹어 이거.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전에 경매 끝났죠? 그죠? 참외 경매 끝났을 텐데 뭐 아직 남아있구나. 알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서 잘 먹을게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5년 선배 만났고 고등학교 6년 선배 만났고 그 다음에 저쪽에 뒤에서 보니까 결혼식 필요했는데 내가 사회를 봐줬는 부부가 있대. 네, 그 부부도 만났고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후배들도 딱 뭐라고 억수로 많이 준다. 네네 더블기라고 또 뭐 뒤에 이어주고 난리다요. 난리야. 그래서 억수로 많이 만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애들이 날 더운데 여기 아스팔트 바닥에 이렇게 나와 있도록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나와 있도록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국가 안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 안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헌법 제1장 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공화국의 뜻이 뭘까요? 함께 쌀을 나누어 먹는 나라이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쌀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밥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헌법 제1조 1항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위헌. 그 다음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조 2항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헌법 전체를 통틀어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1조 2항에 국민에게 있다. 딱 한 번만 얘기하고 나머지에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헌법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그 다음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이랬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권한, 즉 국민이 가진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 즉 다시 말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살고 있는 국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서 일어나는 일,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성주의 문제에 관해서 외부인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법률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즉 다시 말해서 1조 1항에 의거해서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결정되는 사항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그리고 헌법 2조 헌법 3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들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1948년에 제정돼서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정해 놓으신 헌법 정신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죽을 필요가 없다. 왜? 여러분들이 주권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성주 시민과 함께 마음을 합칠 수 있다. 그 다음 외부 세력은 어떤 것이 외부 세력이냐? 만약에 여기 주민등록증이 성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외부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도 여기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 있지 않고 국무총리도 여기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 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도 여기 주민등록증이 성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성주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외부 세력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진짜 외부 세력이 어딘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봐라, 선배가 끌고 가면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진짜 외부 세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민등록, 즉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누구든지 한반도에 배치되는 무기체계에 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진짜 외부 세력은 무엇이냐? 사드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에서 외부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외부 세력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조선의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의병장들이 경북 성주에서, 경북 영천에서,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그러면 충청도에서 일어나는 의병이 경북 땅을 지키고자 오면 그게 외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외부 세력은 누구였느냐? 백성들 전부 버려두고 강가에 가서 죽더라도 천자의 나라 명나라에 가서 죽겠다라고 얘기했던 임금과 신하들이 외부 세력인 것이지, 그때 일어났던 의병들은 단 한 번도 외부 세력이었던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지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특수계급의 창설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창설된 특수계급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입니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그런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여기에서 성주에서 자녀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여기 성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21조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즉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빨갱이라고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헌법적인 그들이 말하는 프레임에 그들이 갇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쫄 필요 없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왜? 여러분들은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이던 시절에 보수의 핵심이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이던 시절에 제정한 그 헌법 정신에 기반을 둔,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죽을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헌법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 환경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활동한
모두 헌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쫄지 말고 기죽지 마시라. 그럼 우리 헌법 제37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즉 다시 말해서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2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본질적 자유와 권리의 내용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국가안전을 위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은 무엇이냐? 국가란 무엇이냐?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즉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을 건설한 대한국민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어떻게 보장되어 있느냐? 여기 카메라 조금만 이쪽으로 좀 약간만 좀 나와주세요. 여기 분들 잘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찍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하고 보는 게 없으니까 이쪽 좀 나와주세요. 뒷모습 찍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억수로 고마운데 뒷모습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부터 내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하지 마시고, 그래 찍으면 고구마 밖에 더 나오겠나.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헌법 제일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행복을 영구히 확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명의 국민이든 4만 명의 국민이든 5만 명의 국민이든 50만의 국민이든 4,500만의 국민이든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고 정부의 책무이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선서의 제일 첫 구절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헌법 정신에 투철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건 무엇이냐? 국가 안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지 않겠다. 4만 5천의 생명도 경시하지 않겠다. 300명이 배에 탔든 5천 명이 배에 탔든 그 배에 탄 국민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4만 5천의 국민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면 4,500만 국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 단 한 명의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를 지켜내는 것이고 4만 5천의 성주를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의 지름길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켜내고자 하는 이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날개짓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주의 사드 배치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운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려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앉아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한반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께서, 국방부 장관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얘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그 앞에 가서 서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사드 앞에 아니고 북한군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니, 북한군 인민무력부장 앞에 서 있어야지. 아니, 100번 양보해도 우리 무기 앞인 사드 앞에 서서 자기가 레이더를 가리면 그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라. 지금부터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되냐 이 말입니다. 뻑하면 종북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종북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하도 종북이다 그랬어. 내가 나는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 그랬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경북,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저 여기 경북 영천 도경면 창안이 713번지에서 태어나서 육군 제3사관학교를 눈앞에 두고 어렸을 때 꿈이 군인이었고 제가 가장 즐겨 불렀던 노래가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그래서 멸공이 제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런 사람한테 종북이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을 1번을 찍었고 평생을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고 평생을 보수 대통령을 뽑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북이라면 자기들 여러분들 손으로 뽑힌 자기들이 종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김일성 뽑았습니까? 여러분들 김정일 뽑았습니까? 여러분들 김정은 뽑았습니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뽑았죠? 대한민국 대통령 뽑았죠? 그게 어떻게 종북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 4번만 왔다가 봐도 할 수 있는데 그 제가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찍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래 사랑했던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해라. 대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안 제시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북한보다 국방비 수십 배씩 쓴 지가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외 팔아서 낸 돈으로, 여러분들 소주 팔아서 낸 돈으로, 여러분들 애들 학교 다닐 때 낸 교육세로, 지방세로, 부가가치세로 여러분들이 나라에 전부 다 갖다 준 돈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돈 다 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국방하라고 돈 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전부 다 자식들을 군대 보내고 여러분들 아들들 군대 보내고 돈 많은 놈들 전부 다 아들들 군대 빼고 지들 군대 다 안 갈 때 여러분 자식들 다 군대 보내서 이 나라 지켜야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바로 영천의 다부동 전투, 영천 성주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침략을 가장 열심히 막아냈던 곳이 경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모욕이다 이 말입니다. 모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모욕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 절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 내려놨습니다. 어떤 상황에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절박한 양심의 소리, 그런 자유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내셔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대안은 이렇게 제시해야 됩니다. 대안은 외교입니다. 외교.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중국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 쏘고 미사일 쏘고 자꾸 지랄하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지금 외교적으로 북한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니들 아니냐. 니들 하는 거 봐서 니들이 북한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 편만 들면 우리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니들 우리 잘 한번 생각해봐라. 니들 하는 거 보고 배치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미국 가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감축시킬 정도의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사드 배치를 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그래야 우리도 국민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배치할지 말지를 그러면 우리들이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에게 외교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외교부 사람이나 학자들 만나서 얘기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전문대 나온 놈이 뭘 하냐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 다 하면 언론에 뭐라고 만나는지 아십니까? 김재동 성주 시민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면서 욕설, 새끼야 이런 것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쫄지 마시고 그런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고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안보는 군사 안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안보, 외교 안보, 그다음 군사 안보까지 모두 합쳐서 하는 안보를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고스톱을 치더라도 고할지 스톱할지를 상대방이 겁을 내려면 내 패를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스톱 쳐봐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뭐 고하겠다 그러고 패 다 가지고 놓으면 거기서 뚜껑이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패를 다 봤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고민하라고 외교부 장관한테 월급 주는데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 발표난 날 어디가 있었습니까? 백화점에 옷 사러 가 있었어. 옷 사러 갔는지 수선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우리 집에 선풍기 설치하러 온다 그래도 에어컨 설치하러 온다 그래도 집안에 누구 한 명은 남아있습니다. 월급 받았으면 월급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가 제일 나은데 이제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성주 시민들을 고립시키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크게 믿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여기 온 제가 그 증거라고 받아들이셔도 좋다. 절대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들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재동 선배님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고등학교 선배들 대학교 선배들 대학교 후배들 심지어 우리 사돈 여기 삽니다. 우리 사돈 여기 살아가지고 우리 사돈이 우리 집에까지 다 전화가지고 한 번만 내려와라 그래서 끝까지 내가 못 내려오는 척 하다가 오늘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 왔어. 예, 그래서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억울한 것이 여러분 여기 지금 애들, 엄마들, 아빠들 여기 전부 다 가가지고 여기 두들겨 맞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런 애들하고 그런 애들 엄마들 그런 애들 아빠들 지키라고 원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봉사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 우리 헌법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 지역이기주의다. 닌비다. 닌비 뜻이 뭡니까? Not my in backyard입니다.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원래 미국에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온 배를 타고 돌아다녀봐도 전부 다 이 쓰레기는 못 받겠다. 그래서 이거 쓰레기는 지들이 버려놓고 받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걸 지역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버렸는데 적어도 받지는 못하겠다. 그런 건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린 걸 여러분들이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근데 사드는 여러분들이 버린 게 아닙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저들이 불안하는 거지. 저거가 불안한 거지. 그래서 물어볼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집 앞에 와 부른노? 그래가지고 대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 누구한테? 옆집 사람들한테도